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 그죠? 06시 32분. 영상 5.2도고요 쌀쌀합니다. 오늘 방송할 꼭지는 5.18이 전해준 북한의 여파, 그로 인해서 5.18이 역설적으로, 그죠?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북한의 난파된 간첩들에 의한 폭동이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의 증언이 있어서 참고해볼 만한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황석영 선생이 5월 16일, 17일 그 원고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죠? 원고료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서울로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광주에는 그가 없었고, 수일 동안 뭐 그의 부인과 가족들이 거기 광주에 남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둠을 넘어 뭐 이런 책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신의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그때의 역사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여러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잖아요. 여러가지 그의 손에 5.18 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님 뭐죠? 뭐 유명한 노래도 그렇고 그분의 손을 빌려서 나오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995년 6년에 나왔던 한국논단의 극우좌파 잡지에서 주장한 난파 간첩이 잡혀서 당시 5.18을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를 제대하고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등에서 쐈다느니 뭐. 근데 얼마 전에 잠깐만, 좀 떨어진 걸 좀 주세요. 잠시만요. 호치키스가 떨어졌어. 그러다 나중에 얼마 전에 5.18이 북한의 어떤 하도 근데 뭐 관련된 정보들이 흘러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워낙 상상 이상으로 가둬져 있다 보니까 흘러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형적인 조건과, 그죠? 체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만한 지금 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수일 전에 어떤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곳에서 당시에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남한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런 얘기로 이제 탈북을 하게 돼서 남한으로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때 1980년도에 평양 내부에서 있었던 5.18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그것도 뭐 거의 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당시의 북한 정황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그 사건을 보고 내용은 일단 그랬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일부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이 오픈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일반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남한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 근데 뭐 체제에 위반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내용들이 뭐 뻔한 거죠. 뭐 남한에 대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향에 대한 자극적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소화해낼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의 거품 경제에 관련된 논문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거품 경제를 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인 데이터라든가 철학적인, 경제적인 배경들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뭐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원 학생들은 접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5.18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들이 수집이 돼서 그런 부분이 다큐 형태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대요. 남한 체제에 대한 허상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폭동들에 대한 뭐 자신감이지, 자신감. 북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뭡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퍼지고,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야, 저 학생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 뭐 폭동 이런 것까지 좋은데, 애들이 옷 입는 것도 하나같이 다 똑같이 옷 입는 애들도 없고, 우리가 그리고 옷도 그다지 뭐 나쁘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신발도 보니까, 신발도 뭐 딱 정해져 있는 신발이 하나도 없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발도. 자신들이 배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은, 남한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뭐 생각하고 완전히 틀린 거지, 발표한 바하고. 근데 그런 게 난 잘하면서도 그게 뭐 중요해. 뭐 아니, 신발이야 뭐 흔하디 흔한 거고, 뭐 그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거는 그 비데 화장실에 있잖아요. 푸세식 화장실 쓰는 것과 비데 화장실 쓰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데 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수세식 화장실을 쓴다 그러면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걸 것 같아. 지금 비데 쓰는 사람들이 그 일반 화장실을 쓰는 게 편한가요? 그와 같이 일반 그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비데 사용하는 내용을 접한 것과 같은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것 같아. 경제적인 측면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사상까지도 흐물흐물해진다는 내용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야. 모여서. 야, 남한은 저렇게 자신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우리가 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쪽 내부에서도 뭐 상당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일 텐데. 그러다 나중에 놀랍게도 8명 정도가 북한 내부에서 5.18 이후에 있었던 남한의 동향에 영향을 받고 8명이 김정일인가에 김일성 김정일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대. 손으로. 등판이나 인쇄를 하게 되면 누군지 발각이 되기 쉬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쓰면서 듬성듬성 썼대요. 발각이 안 되게 손으로 써서 그 내용을 그들이 얘기하는 뭐 수령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차단이 된 거지. 뭐 안전보위부 이런 애들한테. 그런 와중에 이제 쉽지 않은 거지. 잡기는 쉽지 않은데 서서히 그 필체,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들 필체를 전수조사를 했더래요.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한테 전수조사 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간에 그 혐의점이 있는 학생들이 점점점 수사망이 좁혀오고, 그 중에 한 명이 그걸 못 견디고 종합대학 내부에서 자살을 한 명을 하게 되고, 나머지 8명은 잡혀서 총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렇대요. 최고 지도자한테 여기가 뭐 왕조 국가도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부자 세습이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남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유감을 표명한 거죠. 그건 국가 반역죄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들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을 욕하는 거는 정말 똥개보다도 못할 만큼 다뤄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 어딘가요, 거기가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의 할로윈 축제에 대한 대응을 보고 뭐 수많은 사람이 성토하잖아요. 성토를. 그때 오르고 내린 말들이 뭐 거침이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시비는 즉각 국가 반역이라는 내용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일당 독재에 대한 회의감을 품은 젊은이들, 우리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완곡한 표현들의 편지 그것도. 한 명은 그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게 되고, 나머지 8명은 붙잡혀서 총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5.18에 대한 여파가 남한의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그죠? 북한에 있어서의 체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는 경고등 정도는 뿌렸다는 얘기지. 그것도 그들이 숨기고 싶은 일당 독재에 대한 정통성에 관련된 내용이 체제의 핵심 엘리트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불거져 나온 사태 등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확실하게 알았어. 아, 이건 혹자들이 얘기했던 그들의 북한의 그 5.18 유도설은 허구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느끼게 됐어요. 여기서 종합대학 학생 졸업을 한 북쪽에서 탈출하신 어떠한 남성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동적으로 받아왔던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저항을 다시 한번 좀 찾고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4월 1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꾸물꾸물한 날씨지만 좋은 생각들 하시고 좋은 일 있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